정부가 내년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15만 가구 중 14만 가구의 입지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JW 중해제약이 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신약 후보물질 2종을 확정하고 혁신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북, 광주, 부산은행 등 대표적인 지방은행들이 연이어 수도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 등의 침체로 지방 경기가 악화하자 지방은행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해 영업지역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 2,2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신반포 5차의 분양가가 4,1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인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은 이들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총 15만 가구 중 14만 가구의 입지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까지 12만 3천 가구가 확정됐고 이번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 8,4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부지에서 7,500가구 등을 추가로 확정한 겁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지자체 공모로 행복주택 8,400가구의 입지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총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총 15만 가구의 93% 수준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까지 12만 3천 가구의 입지를 이미 확정했고 이번에 지자체 공모와 LH토지 등 15,900가구의 입지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곳 중 경기도가 5,104가구로 가장 많았고 제주 812가구, 부산 510가구 등의 순입니다.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인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신도시에는 총 6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성남 판교 신도시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으로 행복주택 300가구가 공급되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300가구도 인근 아주대와 경기대 등에서 대학생과 광교 테크노밸리 직장인 등의 관심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에선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700가구와 함께 주변광장과 연계된 녹지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수서역세권과 고양장항, 의왕 고천 등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5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신혼부부에게 총 5,450가구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단지엔 국공립 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모바일 전용 자동차 대출 시장을 개척한 신한은행의 써니 마이카 대출이 예사롭지 않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는데 취급액이 2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에 신한은행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다른 은행들도 모바일 자동차 대출에 속속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전용 자동차 대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을 개척한 신한은행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은행들이 추격에 나선 형국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모바일은행 써니뱅크를 통해 써니 마이카 대출을 출시했는데 이번 달 초 취급액 1,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1,000억 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하면 3달 만에 2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 8월 베트남에서도 출시됐는데 2개월 만에 신청액이 3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만에 대출이 가능한 신속함과 편리성이 시장에서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써니 마이카 대출 돌풍이 국내외에서 이어지자 다른 은행들도 이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은행을 견제하고 나선 곳은 국민은행입니다. 지난 6월 인터넷 자동차 대출 상품인 KBYG 오토론을 KB매직카 대출로 변경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농협은행도 최근 모바일 전용 대출 NH 오토론을 내놨습니다. 거래 실적에 따라 최저 연 3% 초반대 금리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기존 인터넷 뱅킹용 우리카 행복대출을 이번 주 모바일 버전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JW 중외제약이 신약 후보물질 2종을 확정하고 혁신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본 주가이제약과 합작해 설립한 CNC 신약연구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암과 면역질환 부문에서 글로벌 제약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JW 중외제약과 일본 주가이제약이 합작해 설립한 CNC 신약연구소는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혁신 신약 후보물질 2종을 확정하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CNC 신약연구소가 개발에 들어간 혁신 신약 후보물질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면역질환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를 위한 표적 항암제 등 총 2종입니다. 임상 후보 물질로 도출된 2개의 화합물에 대해서는 2017년 말 정도에는 임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날 CNC 신약연구소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상업화 단계에 돌입하는 혁신 신약 2종과 현재 임상 이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통풍 치료제를 비롯해 현재 탐색 단계에 있는 항암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등 총 8종입니다. 이들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최초 의약품이거나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극복한 만큼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6년 만에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데 CNC 신약연구소에서는 혁신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 지 6년 만에 2가지의 후보 물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물정보 DB와 분자설계 프로그램 DB 등 자체적인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구축해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JW 중외제약은 이 같은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면역질환과 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바이오 벤처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글로벌 바이오 벤처로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리는 CNC 신약연구소가 코어테크 플랫폼이라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 벤처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르노 삼성의 새 주력 모델 QM6가 사전 계약 20여일 만에 8,000대를 넘기는 등 초기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 충북 제천에서 열린 QM6 시승 행사에 박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충북 제천의 리솜 스파켓을에서 출발한 QM6가 시원하게 도로를 달립니다. 르노 삼성의 프리미엄 중형 세단 SM6와 흡사한 외관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끕니다. 르노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보한 위한 QM6는 풀 LED 헤드램프를 장착한 데다 박진감 넘치는 본일 라인에 크롬 장식이 더해져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QM6는 강인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와 고급 패밀리 세단의 조화를 이룬 고급 인테리어로 프리미엄 SUV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휠 베이스는 2705mm로 충분한 앞뒤 공간을 확보한 만큼 뒷좌석 무릎 공간이 289mm에 이릅니다. 르노 삼성은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타겟층은 주로 3, 4, 50대의 전문 직종이나 SUV를 사랑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한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감성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객들로부터도 SUV로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QM6의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는 38.7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2.0 DCI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 차량은 오토와 2륜 구동, 4륜 구동의 3가지 모드 전환이 가능한 올모드 4x4 시스템으로 한층 다이내믹하고 신뢰감 있는 드라이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배려한 첨단 편의 기능 또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QM6에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감성 품질인데요. 센서로 인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을 여는 매직 테일 게이트 기능이 있어 양손에 짐이 있는 경우 손쉽게 트렁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QM6는 3년 6개월 동안 개발됐으며 품질 개발에서 성능 개발까지 르노 삼성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델 라인업은 기본형인 SE부터 LE, RE, 최고급형 RE 시그니처 등 4가지로 가격은 2,740만 원에서 3,47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지방은행들이 연이어 수도권 공략에 나서면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대표적인 지방은행 5곳의 수도권 지점수가 60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마다 수도권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차이가 있는데요. 호남권 지방은행들은 지역 내 지점 포화 등으로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진출하는 반면 영남권 지방은행들은 출향민 지원과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수도권 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수도권 진출 전략을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7월 지주 산하광주은행의 27번째 수도권 지점인 경기 안양 지점을 열었습니다. JB금융지주의 수도권 점포는 총 46개로 현재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수도권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적으로 수도권 지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호남권의 지역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내 지점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지역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광주은행의 수도권 진출은 좋은 성과로 이어져 올해 6월 말 기준 수도권 점포 여수시는 7조 8천억 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며 수도권 진출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소형 전략 점포 위주 소매금융 확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수도권 소형 전략 점포를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지방은행도 수도권 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유는 호남권 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서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 확대를 인정하면서 미래 수익을 위한 포석이자 출향민 지원의 일환으로 수도권 점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도 이달 1일 서울 마포지점과 성수동 지점, 경기 부천 지점 3곳을 동시에 개점했고 6일에는 경기 수원 지점을 열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수도권 진출이 재미를 보자 그동안 수도권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경남은행도 내년 초 수도권에 소형 점포 2곳을 개점할 계획이고 대구은행도 연내 수도권에 한두 개 영업점을 추가로 개설해 수도권 진출 경쟁에 뛰어들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선해운업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지방경기 악화가 지방은행들의 수도권 진출에 빌미를 제공했지만 지방은행들은 자신들의 근간인 지역금융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한동안은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대형주에 비해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중소형주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시장의 전망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이 중소형주의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소형주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에서 100위인 대형주는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타며 3.2% 오른 반면 101위에서 300위인 중형주는 4.6%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중소형주는 부진하지만 대형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주도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주춤하고 기관들도 꾸준히 대형주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와 함께 대형주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중소형주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 중소형주에 줬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도 사라져 중소형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대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되면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순으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FOMC를 전후로 11월 미국 대선 기간까지는 시장 상황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우호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저점 반등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물론 중소형주의 반등이 적정 수준을 넘어 추세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연준이 9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가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단기적으로 오를지라도 여전히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형 가치주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 연말까지 2,200여 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신반포 5차 재건축 단지는 4,100만 원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강남 강동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정창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연말까지 강남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은 총 2,293가구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곳은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한 아크로 리버뷰로 오는 28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 단지는 지상 28층부터 35층 5개 동 총 595가구 규모로 이 중 4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은 분양가. 업계에선 올해 초 인근에서 분양한 신반포자이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인 4,287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강이 더 가깝고 세대 절반 이상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림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4,200만 원 이하로 분양 보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분양가는 4,100만 원 선으로 신반포자이보다 100만 원가량 싸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에선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이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지상 35층 53개 동, 총 4,932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 물량은 2,010가구입니다. 지난 7월 인근에서 분양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인 만큼 교통이 편리한 이 단지의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고덕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9호선 연장선 4단계 구간이 202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신반포 18, 24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146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신반포 리오센트는 지상 32층 6개 동, 총 475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 단지 일부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분양가는 4,300만 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의 평균 분양가가 4,100만 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어서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방배 3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 아트자이도 일반 분양을 통해 청약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지상 15층 5개 동, 총 353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96가구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교통 편의성과 인근 시세를 통해 평균 분양가는 3,5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배 아트자이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역세권인데다 방배동과 서초동을 연결하는 장제터널이 2019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의 시세가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어 주변 시세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장기 실업자 비중이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18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증가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일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결과입니다.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장기 실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이상 징후로 읽힙니다. 일부 전문가는 장기 실업을 분석해 볼 때 한국 경기의 장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2곳 중 한 곳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최근 의뢰에 실시한 500대 기업 신규 채용 계획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8.6%는 올해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작년보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11.4%에 그쳤습니다.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기업들의 52%는 국내외 경제 및 업종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상반기에 대졸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거절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1.9%로 조사됐습니다. 이유로는 다른 기업 중복 합격이 80.8%로 가장 많았습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하루 이용량이 1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된 이후 이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T맵을 통한 검색, 길 안내, 경로 조회 등 기능 이용량이 역대 최다인 1억 71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T맵 일간 이용량 최고 기록은 지난 2011년 1272만 건에서 2015년 7484만 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무료 개방 이후 연간 최고 기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 들어 하루 최대 이용량은 설 연휴 첫날이었던 2월 6일에 7,229만 건이었는데 추석 당일인 지난 15일 이용량은 이보다 3,485만 건이나 많았습니다. T맵을 이용하는 순방문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5일 T맵의 순방문자는 264만 명으로 기존의 최대치인 2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휴 기간 전체 순방문자는 53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9만 597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만 8,879세대, 지방 5만 1,718세대가 각각 입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오늘 10월 광주 역동 2,122세대, 북천 옥길 1,414세대 등 총 6,612세대입니다. 11월엔 왕십리 뉴타운 2,529세대, 안양 덕천 4,250세대 등 총 15,567세대가 집들이할 예정이고 12월엔 서울 성동구 1,976세대, 양주 신도시 1,862세대 등 총 16,7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방은 10월 부산 사하, 아산 탕정 등 14,481세대, 11월 부산 명지, 대전 도안 등 17,842세대, 12월 양산 물금 등 19,395세대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이제 제법 가을이 왔다는 것이 실감나죠? 낮이 짧아진다는 추분절기인 내일도 아침 기온이 서울 16도, 전주 15도로 낮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여기 낮 기온이 서울 26도, 전주는 25도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데요. 오늘 계속해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남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소나기 소식 없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26도, 청주 24도로 낮겠습니다. 영남 동해안으로만 소나기가 오겠고요. 역시 한낮에 속초 22도, 울진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영남으로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6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만 소나기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